네, 안녕하세요. 두빈날의 창립 멤버 박준규라고 합니다. 한반도 미래 창립 멤버 형이가 좀 자가 끊었다. 적도 사실은 한이 아니라 자꾸 제 주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흥미로운 것은 소개에 통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제 하나의 한반도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유가 좀 따로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통일이라는 단어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특히 MZ세대들은 통일에 있어서 조금 괴리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식에 있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게 가장 우선적인 통일 준비라고 생각을 했고, 남북을 갈라놓는 개념들을 넘어서서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북한 이탈 주민 친구들과 한국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한반도로서 안에 있는 사회적 안건들을 논의해 나간다면 통일을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과정 중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름이 두 개의 빛나는 날개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전통적인 어떤 이념의 통일, 민족의 통일이라는 어떤 논제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새로운 남한과 북한의 공존 방안을 찾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약 70년 동안 남북관계가 오르막과 내리막을 오고 가면서 시행착오도 있었고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남북끼리 관계의 발전이 있었냐라고 질문을 드리면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저희 세대는 어떠한 노력을 해서 뭔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현대분들이 어떤 과정을 밟아 나가오셨는지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남북 청년들이 양 날개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두빈나래라는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 문재인 정부의 통일 방안, 이 구상 이름이 베를린 구상입니다. 이 독일의 통일 모델을 한반도의 통일 모델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독일 모델이 한반도에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네, 먼저 독일의 사례가 가장 성공적인 통일 사례라는 점을 봤을 때 저희가 충분히 이제 모방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과 독일의 분단 배경이 다르고, 한국은 이제 상대와 피를 흘려서 싸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그런 이해에 대한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로서 북핵이라는 비대칭 전력이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자리 잡고 있고, 독일이 평화 통일을 할 수 있었던 큰 배경 중에 하나가 주변국들의 동의를 얻었다는 점인데, 현재 중국이 부상하고 미중이 갈등하는 그런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그런 주변국들의 동의를 얻기란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 독일의 모델을 한국에 적용하기는 참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제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통일 방안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안현아 대표님의 경우 오랜 시간 독일에서 살아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통일 이후 동독 국민의 경우 여전히 서독과의 차이를 느낀다, 이런 기사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좀 체감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서독이 동독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주들이 많아요. 대기업들도 좀 서독에 있는 주에 많이 몰려져 있고, 연간 소득도 훨씬 더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동독에 비해서 부동산이나 집세 이런 것도 요즘 동독에서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서독 쪽으로 간다고요. 일자리를 찾으러 가거나 돈을 벌러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빠져나가서 집값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내려갔다고 해요. 기성세대분들 이렇게 만나 뵙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여전히 차이점이 있다고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독 쪽에서 젊은 층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연령층이 조금 더 높은데요. 동독에 사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구구파 세력을 되게 많이 지지를 하세요. 확실히 AfD라고 구구파 당이 있는데 그쪽이 굉장히 많이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오는 이념 차이도 있다고 어르신들은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젊은 층들은 통일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생각을 하지 않고, 누구도
마음 다치지 않을 정도로 농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최근에 이 장마당 세대가 사회 변혁의 주역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장마당 세대가 정말 사회를 변혁할 만큼 굉장히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희 장마당 세대가 확실히 북한 내부를 이제 변화시키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 정부가 이제 북한 인민들을 먹여 살릴 때는 북한 인민들이 북한 정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두꺼웠거든요. 근데 그 정부의 지원이 끊기고 나서부터는 이제 장마당 세대가 본인의 생계 문제 모든 것을 다 담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에 대한 신뢰보다는 내 운명은 내 자신이 지킨다? 당을 더 이상 신뢰하지는 않죠. 우리가 왜 당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내 자신을 왜 당한테 바쳐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1994년부터 현재 2021년 꽤 오랜 시간이 흘렀잖아요. 28년 동안 그러한 생각들이 진화의 진화를 거쳤다 보면 엄청난 생각의 덩어리가 있지 않을까.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일만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북한 내부의 굉장히 소프트파워라고 하죠. 북한 내부에선 금지된 어떤 문화, 노래, 뭐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 내부로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고 장마당 세대 혹은 그보다 더 어린 세대에서 많이 소비를 하고 있다. 이런 정보들이 한간에 떠다니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를 굉장히 이렇게 잘라내려는 어떤 움직임도 정부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문화들이 많이 스며들고 많이 들어오고 유입되고 있다고 느끼시는지, 그리고 유입된다면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유입이 된다고 보십니까? 중국이나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이었던 나라들 그쪽은 미디어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mp3에 담긴 노래들이 많이 들어와서 장마당 세대가 거의 북한 뭐 국내산이라고 하죠. 국내산은 거의 안 보고 해외 영상물을 많이 접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체벌이 엄격히 가해져도 그런 곳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보는 것 같아요. 뭐 체벌 받으면 받지 뭐, 이제 일단은 보고 생각하자라는 주의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2012년, 2013년부터는 이제 한국 드라마가 되게 많이 유입이 됐거든요. 그때부터는 막 사랑, 그리고 가치관, 존재 뭐 이런 것들을 다룬 드라마들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당의 북한의 일부로 생각하지 않는, 나 개인이 엄청 중요한 존재다라는 걸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그 탈북도 생계형 탈북이 아니라 행복 추구형 탈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북한의 내부 변화를 그런 미디어들로 통해서 엄청나게 변화시키고 있다. 저희 장마당 세대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경험이기도 하고요. 정기적으로 이제 포럼이나 스터디를 진행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스터디나 포럼의 주제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있다면 그 주제에 대한 어떤 논의들을 하고 계시는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남북 청년들이 하나 되는 것의 가장 큰 의미는 단순히 하나 된다는 거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보통 북한 남북관계 관련 단체들 보면 북핵 문제 아니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는데, 저희는 모든 문제를 다 섞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희 세대가 느끼는 부동산 문제, 출산 문제, 결혼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 사회 내에 존재하는 양극화 갈등, 정치 문제, 기존에는 없었던 접근 틀에서 벗어나서 뭔가 조금 더 유연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MZ세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반도가 있을 것이다. 두빛나래 팀에서는 이런 의견을, 혹은 비슷한 유사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두빛나래가 이야기하는 그 역동적인 통일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MZ세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MZ세대의 가장 큰 장점은, 과거에는 이제 기득권, 그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체제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현재 MZ세대는 우리가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내고 이제 활동의 주체가 되어서 이제 활동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만큼 저희가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고,
더욱더 넓은 영역에서 그런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이 가치관이 되고 그 가치관이 이제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런 저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점점 더 많이 이제 이끌어내게 되고 그런 생각의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그게 결국에는 이제 MZ 세대의 많은 인원들이 행동까지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전환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MZ세대의 입장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지요? 그렇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라든지 어떤 자료가 있을까요? 남북관계는 현실적으로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저희가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는 안건이기도 하고 선대들이 입은 상처를 저희가 치료하는 건 곧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 자식 세대를 위해서도 그 상처는 치유되어야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까 질문에서 말씀하셨듯이 2030 세대의 전체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2030들이 막연하게 바라봤던 남북관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에 따라서 인식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했던 활동들을 보면 그래도 공감했던 친구들이 많아지고 점점 더 유입층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메시지를 조금씩 플랫폼에 노출시킬 때마다 여기저기서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이게 우리 메시지가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비록 작은 한 사람의 짧은 요만한 역사의 한순간이지만 뭔가 한 번 살면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고 남북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결과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우리 자식 세대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가치 있는 일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분야를 뛰어들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